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에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참 예수님, 박영석과 형제가 마카오로 파견을 하게 됐습니다. 마카오 북으로 파견되는 박영석 루카 수사.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안녕하세요. 드디어 갑니다. 사실 오늘 이 선교사 파견비자 한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어제 들어서 전 솔직히 심각하게 지난번에 누구처럼 3행시를 해야 되나 뭐 1시간 동안 계속 짜왔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섭자가 섭섭하다 아니면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든다 뭐 이런 것밖에 안 나와서 3행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인사 말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수도 생활은 저한테는 되게 진짜 의외성의 연속이거든요. 어제 갑자기 파견비자가 잡힌 것처럼 2014년도에 홍콩에 갈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가게 됐고 20년도에 한국에 올지 몰랐는데 갑자기 오게 됐고 금방 마카오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2년 8개월 있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이해성의 연속입니다. 사실 밖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사는 게 예측이 됐었거든요. 돈 벌 때도 하루에 몇 시간 더 일하고 업장 몇 개 더 다니고 하면 이만큼 더 벌리겠구나 예측이 되고 결과가 나왔었는데 저한테 수도 생활은 단 한 번도 그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해서 예측한 대로 갔으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결과가 종결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에는 그 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와도 재밌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을 때에는 그 결과가 계속 속상한 결과로만 많이 남더라고요. 마카오 가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휴가 나와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인입니다. 세상에서 복음 전파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보증하여 주소서. 아멘. 자, 출발하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뭐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광동어로.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광동어. 에이 땅어라. 모른다 막 얘기하네 또. 어? 모른다 막 얘기해 지금. 터미널이야? 2터미널. 또 이상한 터미널 가지 마시고 또 김포공항 가지 말고 김포공항. 온다 또. 김포공항 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과연 그는 진짜 떠나는가. 자, 수산이 과연 영섭사는 떠날 수 있을까요? 마카오에서 봐요. 나 이제 갈 거야 마카오. 오세요 마카오. 언제 풀려요? 풀리면 바로 갈 거예요. 모르죠 언제 풀리지는. 뭘 다 나와 뭘 대단한 사람 만나고 다시 오면. 자, 우리 박영섭사 출발한답니다. 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합니다. 오늘 토네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인데 이번에는 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12시간 기다렸어요. 예, 꼭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꼭 가는 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복선이다 제가 했잖아요. 마카오에서 잘 살기를 기도해주지 마시고 그냥 마카오에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 그게 진짜 이번에도 백하면 진짜 뜻이야. 그게 뜻. 저한테 필요한 기도입니다. 와, 이번에도 백하면. 가보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가보겠습니다. 건강하고. 네, 아침에 방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인사를 제대로 못했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예? 수사님 총장님 따라갔다 오래. 아, 나 할 일이 가세요. 네네네.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공항 거는 보나 형제가 촬영해서 보내. 잘 찍어주세요. 연계 안 했는데. 타이 팀에 코리안 에어도 포함되어 있을걸요? 코리안 에어. 예, 알겠습니다. 외국관에 보는 중인가? 선수들? 참 예수님, 박영수 국가 형제가 마카오로 파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2년 전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이나 공동체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그런 우리 파견되는 박영수 국가형제의 마음 자세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인류는 20만 년 전에 지구에 출현을 했습니다. 길게는 30만 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20만 년 거의 대부분 인류는 항상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면서 큰 포식자들에게 잡혀먹히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인간은 발톱이 긴 것도 아니고 하이에나처럼 이빨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또 방어복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제일 약한 게 인간이죠.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가 되면 다른 포식자의 한 끼 식사가 되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모르는 남의 동네를 통과하려면 긴장해야 된다. 뭐냐면 시비를 걸든지 누군가가 와서 때리든지 이렇게 하죠. 그게 무리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에서 벌어지면 불안해지고 유대감이 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만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꽤 오래 있다가 공동체로 들어오면 평화롭고 안정감을 느낀다. 이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수렵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20만 년을 그렇게 살고 최근 한 몇십 년만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 몸은 그대로 이 머리는 수렵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에도 다니고 나이가 들면 산악회에도 가입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 그룹에 속해서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다른 말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수렵시대의 인간이 무리에서 떨어지면 무리에 다시 합류할 때까지 극도의 긴장감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때 우리 몸에서는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혈중 코르티솔 수치는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 HP의 축에 의해 떨어졌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30분쯤 지나면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르티솔 수치가 거의 최대치에 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HP의 축은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생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책에서 본 대로 말씀드립니다. HP의 축은 뇌의 시상하부부터 뇌 하수체를 지나 신장의 부신 피지까지 뻗어있는 축입니다.
그 전두엽, 축두엽 뒤로 돌아가서 이 꼬리뼈까지 그게 신경이 쭉 가면서 온몸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조를 이제 그 신체의 리듬들을 다 연결한 것을 줄임말이 HPA 축이라고 그럽니다. 이 HPA 축이 각성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합니다. 온몸이 다 반영을 한다는 뜻이죠. 코르티솔은 공포,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니까 잠을 안 자게 만드는 것이죠. 이상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공포감과 육회감은 정신적인 기원이 같습니다. 둘 다 뇌가 기이한 것을 지각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떤 변칙을 포착하면 우리 전두엽의 위협 탐지 네트워크가 의사결정기관에 경고를 보냅니다. 이상하다. 저게 이상하다. 이렇게 경고를 보내죠. 그러면 전두피질은 바로 그 기이한 것을 분석하여서 위험할 수도 있는지, 확실히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죠. 위험한데도 버티고 있으면 죽으니까 그걸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뇌는 일단 멈추고 서서 조여드는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게 이제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확실히 위험하다 판단하면 우리 뇌는 당장 도망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뇌가 깔깔 웃는다는 겁니다. 왜 웃을까? 그것은 유머를 구사해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몸을 긴장시켜서 위험하게 만드니까 생리적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서 씻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풍자는 원래 남들을 비웃으려고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드러난 바 남들을 비웃는 게 항상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월감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남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이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웃음거리로 삼을 수 있다. 왜? 내가 나로서 만족하면 비교해서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코르티솔 수치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풍자의 방향을 바꾸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유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누가 비난하거나 웃음거리가 돼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럴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을 비웃으면 오피오이드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아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웃으면 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비웃으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정서적 회복력이 길러지며 타인과의 유대도 잘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생활에서 긍정적인 요소인 웃음과 유머는 부정적인 요소인 불만과 비난이 이 안정감과 결속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해외 사도직 형제들 만나면서 이 유머를 구사할 때 아주 강한 유머가 있습니다. 이런 유머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게 긴장감이 아주 강해 올라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웃어야 됩니다. 긴장하게 되면 공동체가 많이 긴장하게 되면 웃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공동체 전체가 이 압력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이러한 코르티솔 상승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 커피와 같아서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에너지와 집중력을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겁을 먹으면 커피 분사기가 과열되면서 HPA 축이 코르티솔을 필요 이상으로 분출을 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생존을 위해 분비되는 필수 물질이지만 장기적으로 분비되면 몸에 해롭습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근육통, 심하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희미해지면 몸은 이러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몸이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강하게 느끼려면 실제로 몸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규범을 실제 몸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한마디 그다가 없어도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한 균형감을 느끼게 되고 안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살면서 불규칙하게 살고 정해진 리듬이 없이 살게 되면 몸은 공동체성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더 지루해지고 무의미한 시간을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삶에 대한 동경이 불쑥불쑥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하게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시적인 몸이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삶을 부러워하거나 낮추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낮추어 볼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석 루카 형제가 내일 이제 마카오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공동체에서부터 멀리 가게 되죠.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긴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 몸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해외 사도직에 가 있는 형제들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살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지만 해외에 있는 형제들은 건강이 쉽게 안 좋아지는 게 다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내일부터 높아질 것입니다. 공동체의 한 사람임을 언제나 되새기고 우리도 형제를 항상 기억하고 휴가로 올 때마다 모닥불을 피우고 환영을 해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불을 발견하고 불가에 모여 앉아 맛있는 걸 먹을 때 상당히 안정감을 느낀다고 수십만 년 그렇게 한 겁니다. 불 자체가 우리 포식자들을 멀리 방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영석 형제가 다음에 휴가 올 때는 장작불을 피워놓고 우리 저 뒷마당에서 맛있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삶으로 떠나게 되는 형제를 이런 의식을 하는 것도 공동체의 이론임을 계속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모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영육간의 건강을 미사 중에 우리 함께 원총으로 청하고 형제가 지금 사실은 당뇨가 있는 상태인데 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가끔 가보는 것도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사 중에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